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시장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이 뭐에 대해서 다루는가 하면 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시장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경제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고요. 자, 시장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라 그러고 파는 사람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켓이라고 있는데 이 마켓에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요, 만들어 공급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시장 구조가 어떤가 그걸 볼 겁니다. 우리는 이 불특정 시장에 대해서 애매하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마켓 스트럭처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 시장 구조에는 완전 경쟁 시장서부터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완전 경쟁, 우리 경쟁적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도 되게 많이 있고요,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도 무수히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무수히 많이 있는 시장, 그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의 주식이 있잖아. 그리고 주식을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두 개 샀다 해서 막 삼성전자 주가가 요동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개미와 같은 존재야.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은 시장 자체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엄청난 조지 소로스나 워렌 버핏처럼 큰 손이야.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막 한두 주 삽니까? 막 엄청 많이 사니까 주가가 요동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시장에서 큰 손, 힘을 갖고 있다, 시장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미와 같은 무수히 많은 참가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정해진 그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라고 했을 때는요, 아주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잖아. 그래서 얘가 가장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다. 우리 효율적이라는 게 뜻이 뭐였습니까? 낭비가 없다. 이게 바로 효율적이에요. 낭비가 없어. 이해 가시겠죠?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 다음 이제 완전 경쟁 시장 반대가 되는 게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얘기할 거야. 불완전 경쟁 시장. 자,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몇 가지 우리가 유형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제일 끝에 있는 게 바로 독점 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독점 시장. 이거는 홀로 독자를 쓰는 거야. 모노폴리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의 수가 하나 있는 시장을 우리가 독점 시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과점 시장 여기 있습니다. 과점이라는 것은 올리고폴리 해서 기업이 한 3, 4개, 우리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휘발유, 뭐 주유소 이런 거 보면 한 3, 4개가 서로 경쟁하잖아. 그런 시장이, 스마트폰 뭐 2개, 3개 기업이 경쟁하죠. 그런 경우를 과점 시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건데 독점적 경쟁 시장 요게 또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독점이라는 특성과 경쟁이라는 특성이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독점적 경쟁 시장이야. 여러분 뭐 경제학 교과서라든가 음반 시장 같은 거 보세요. 발라드 가수, 아이돌 가수 되게 많잖아. 근데 다 똑같진 않죠. 약간의 차별화가 있죠. 그런 시장을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선은 큰 그림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생산물 시장의 어떤 형태와 시장 구조에 대해서 볼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이 퍼펙트 컴피티션이야. 이게 완전이라는 말을 우리 경장에서 많이 쓸 거예요. 약간 강조하는 수식어야. 엄청나게 경쟁 시장인데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의 수가 무한대로 많이 있어가지고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할 힘이 없다. 이걸 가격 수용자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해서 가격 수용자라는 요거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콜라야 뭐 완전 경쟁 시장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콜라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어. 그럼 여러분들이 콜라 가격이 시장에서 1,000원이다.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1,000원 이렇게 있으면 아니 다른 사람도 콜라 시장에 뛰어들려고 해.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1,000원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가격을 더 올릴 필요도 없고 더 낮출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볼 텐데 그림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그런 특성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매우 치열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다. 여러분, 우리 시험도 완전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수험생들이 막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그게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낭비를 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낭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낭비했다가는 도태되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자꾸 경쟁하는 게 뭐 경쟁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경제학자들이 경쟁을 제일 싫어할걸요? 그렇잖아. 힘들잖아. 경쟁 당사자는. 근데 이게 경쟁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나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도 지금 열심히 하고 뭐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 나 이제 그만 좀 할까?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원더골도 넣고 득점왕도 했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축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손흥민 힘들지만 좀 더 열심히 빡세게 연습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아시겠죠?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독점 시장입니다. 모노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노폴리 마켓이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한 개만 존재합니다.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 경쟁이 아예 없습니다. 진입 장벽이 있어서 아니 그럼 딴 사람도 진입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렇게 진입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을 막는 거죠. 진격을 하는데 못해요. 이렇게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저기 갈래 하고 이렇게 막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게 잠재적인 진입기업인데 이게 장벽이 너무 높아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미소를 짓고 있겠지. 이렇게 보이십니까? 미소. 그래서 혼자 있어. 혼자 있으니까 단점이 뭐냐면 기업은 좋겠지. 근데 이제 게을러져. 나태해집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이 시장을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거를 가격 설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설정자다. 여기는 가격 수용자니까 프라이스 테이커 이렇게 표현하잖아. 여기서는요. 프라이스 메이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터 아니면 메이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는 독점 기업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차별화를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가격 차별화라는 것은 똑같은 상품인데
다른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상품이야, 동일한 상품이야, 같은 상품인데 물론 상품이 모델도 다르고 디자인과 성능이 다르면 뭐 농산물도 유기농이면 그건 다른 가격 책정하는 게 당연하죠. 같은 상품인데 다른 소비자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가격을 책정. 이해 가시죠? 여러분 생각해봐. 성수기랑 비수기에 리조트나 호텔을 간다 해볼게요. 성수기 때는 비싸고 비수기 때 싸. 왜요? 뭐 달라요? 서비스가? 똑같겠지. 물론 이제 성수기 때 뭐 특별 이벤트도 있겠지만은 뭐 비슷하다고. 무슨 크리스마스 때 되면 비싸단 말이야. 왜? 자기 마음이지. 그러니까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점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게 올리고폴리 하는데 기업의 수가 이렇게 소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소수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간의 상호 의존적이고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임하는 거랑 비슷하잖아. 여러분 축구 페널티킥 하거나 아니면 전쟁하는 데서 원래 나왔습니다. 전략적인 상황이라는 게 전쟁할 때 아니면 무슨 이렇게 오락게임 있잖아. 스타크래프트 같은 무슨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상대가 어떤 전략을 쓸 때 내가 언제 치고 어떤 전략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구도 마찬가지야. 투수와 타자 간의 게임하는 것이죠. 저 투수가 지금 직구를 던질까? 커브를 던질까? 왼쪽으로 던질까? 오른쪽. 그걸 미리 살짝 예측을 하면 공을 좀 치기가 조금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을 못하게 해야지 허를 찔려가지고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런 상황. 게임 이론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점 시장에서는요, 여기 전략적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스트래티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략 변수가 다양한 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전략 변수가 우리가 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자리 싸움을 이제 전략 변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포지셔닝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우리는 두 가지 볼 거야. 하나는 생산량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 꾸르노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아니면 가격을 올릴까 낮출까 그런 것들 볼 겁니다. 가격을 전략 변수로 해서 이제 살펴보는 게 베르트랑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점시장 모형은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그래서 기업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뭐 삼성과 뭐 애플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면 언제 신상품을 출시할지, 광고를 얼마나 할지, 카메라 성능은 어떻게 할지, 가격은 어떻게 할지 다 이게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다 과점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요거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게임 이론 해가지고 이런저런 유용한 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띠오리 해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겁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짬뽕돼 있어. 독점적이라는 특성과 경쟁적이라는 특성이 짬뽕돼 있습니다. 모노폴리스틱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자, 독점적이라는 특성은 바로 뭐냐면 차별화를 통해서 독점적인 특성을 가지게 돼요. 요 차별화. 아니, 나름대로 어떤 고객에 대해서 이제 제품을 제공할 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돌 그룹, 발라드 가수, 가수들마다의 그 약간 약간 노래 부르는 기교나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 차별화되어 있잖아. 그래서 팬덤을 형성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이라든가 그런 것들 부여할 수가 있어요. 시장을 어느 정도 지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경쟁적입니다. 여러분도 가수 할 수 있어. 그냥 노래 불러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근데 뭐 자기만 들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막 괜찮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 기획사에서 당연히 연락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점은 아예 진입을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과점은요, 진입은 할 수 있는데 어려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잖아. 아니, 우리도 여러분 삼성같이 스마트폰 만들어 볼까요? 이거 어떻게 쉽게 만들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지. 근데 이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탈출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장벽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쉽게 진입하고 쉽게 퇴출돼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의 수로 따지면 기업의 수가 이렇게 다수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부터 제일 끝에 독점 시장 봤고요. 독점적 경쟁, 과점 시장 이렇게 불안정 경쟁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떤 시장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평가하려고 해. 그때 이제 두 가지 기준 가지고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낭비가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이 되게 치열해가지고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울수록 낭비가 없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불안정 경쟁 시장 같이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가게 되면 비효율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공평성이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바람직한가 할 때는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공평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공평성이라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은 객관적입니다. 낭비만 없으면 효율적이 되는 건데 공평성은 글쎄 뭐가 공평한지 좀 애매하죠.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해?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게 되면은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얘기했냐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할 때 자본주의는 축복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축복이 불평등하게 분배가 돼.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사회주의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는데 고통을 n빵 똑같이 분담해. 그러니까 사실은 다 뭐 어느 게 나으냐라는 게 뭐 애매하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자본주의가 낫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장 메커니즘이. 얘는 주관적이어서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분배하는 게 어떻게 가져가는 게 공평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여한 만큼 이렇게 보시면 돼. 제가 만약에 축구를 한다 할게요. 저도 손흥민 선수랑 포지션이 똑같아. 같은 공격수야. 근데 손흥민 같이 돈을 안 줘. 제가 따지는 거죠. 손흥민과 나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손흥민은 저렇게 연봉이 많고 나는 다르지. 하는 일만 똑같지 성과가 기여하는 바가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여하는 만큼 받아가는 게 공평하다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n분의 1로 논아가는 게 완전 균등한 게 공평하다 이렇게도 할 거예요. 왜냐면 효율성과 공평성을 둘 다 분석하려면 정신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평성은 우선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측면에서 n분의 1이 공평하다. 그렇게 그냥 우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했고 또 하나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되게 치열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가격 수용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자, 우리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시장에 이렇게 보시면 생산량이고 이게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을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수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000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생산해도 1,000원, 두 개 생산해도 1,000원, 세 개째도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 있다라고 하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겁니다.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생산량을 3개에서 생산량을 줄이잖아.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잖아.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게 바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가격의 수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이 없어. 너무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격 수용자로 행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불안정 경쟁에 속하는 시장,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이런 경우에는 가격 설정 능력이 좀 있습니다. 독점이 제일 세긴 하지만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 이걸로 매듭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장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서부터요. 독점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중간에 독점적 경쟁 시장하고 과점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경쟁 시장과 그리고 독점을 중심으로 머릿속에 용어 정리만 해두시면 우리가 본격적인 기본 강의 들어가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